네, 11-2 준법과 지민불복종, 그 중에서 준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준법, 말 그대로 법을 지키는 것인데, 법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근거, 입장, 이유,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리주의 입장이죠. 법을 잘 지키는 게 유용하다, 이익이 된다 라는 입장. 끝. 간단하죠. 자, 두 번째는 동의입니다. 동의. 어그리먼트 하는데 내가 언제 동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동의를 했다면 약속을 한 것이고, 약속은 신의의 어떤 의무, 즉 지켜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게 동의론입니다. 동의론의 어떤 제공자라고 본다면 로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크의 묵시적 동의, 즉 묵시적 동의는 명시적 동의의 반대말인데,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은, 즉 암묵적으로 혹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동의를 했다, 뭐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묵시적 동의는 예를 들어서 너네가 어떤 지역사회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그 지역사회의 그 무언가를 향유 누리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다면 너네는 암묵적으로, 좀 묵시적으로 동의한 거다라고 로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의 명시적 동의도 있고, 또한 명시적이지 않은 묵시적인 동의도 있다. 묵시적 동의는 로크의 뭐 이런 수능특강 136쪽에 나와 있을 테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 공리주의 동의, 그 다음에 준법의 세 번째 근거, 보은, 은혜를 갚는 거죠. 즉 국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복지, 즉 이득과 혜택을 받고 있지요. 여러분들도 무상교육, 이미 지났네. 고등학생들은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았는데 이러한 이득과 혹은 혜택을 받았다면 보은은 은혜를 갚는 거죠. 네가 은혜를 갚는다는 성격으로 뭔가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이 보은입니다. 네 번째는 공정성인데, 이건 존 롤스의 관점이지요. 이 말이 좀 구구절절하게 서술된 문장이 길긴 한데 간단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공정한 사회 제도가 있다면 그 공정한 사회 제도에서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을 건데, 너네가 혹시 이러한 이익을 받아들였다면 그 사회 제도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역할 혹은 지위, 이러한 것들을 수행할 의무, 만약에 공정한 사회 제도, 즉 학생으로서의 뭔가 학교라는 어떤 교육 제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익, 뭐 배움의 성장의 가치, 교육적 가치를 여러분들이 어떤 성장을 하고 있죠. 이익을 수용했다면, 자발적 수용했다면 그 학생으로서의 역할 혹은 지위에 대한 지위를 어떤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건데, 즉 의무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된다. 너네가 뭔가 받은 게 있다면, 공정한 사회 제도에서 뭔가 받은 게 있다면 그에 준하는 그 역할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준법에 대한 공정성 입장입니다. 존 롤스의 입장이고, 그렇다면 준법의 네 가지를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시민불복종 근거, 시민불복종의 근거를 살펴볼 건데, 일단은 시민불복종의 어떤 개념을 뭐냐면, 시민불복종이란 부정한, 즉 잘못된 법이나 정책, 법과 정책을 어떻게 할까요? 바꾸거나 뭐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변혁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상당히 의도적인 어떤 행위?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위법 행위, 합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시민불복종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것도 의도적, 고의적으로 법을 어기는데, 목적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변혁을 목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 그걸 시민불복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불복종의 근거를 제공한 학자 3명이 있는데,
sorrow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sorrow 첫 번째. 두 번째는 드워킨이라는 법학자 드워킨. 세 번째는 또 롤스입니다. 롤스가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롤스. 자, sorrow는 사람은 이 사람 교과서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은 시민 불복종 그 이유를 말할 때 근거를 말할 때 다른 게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법에 앞서는 개인의 양심에 호소함으로써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예를 들어서 이 소로가 미국 사람인데 활동했던 19세기쯤 그 노예 제도를 반대한다든지 그리고 미국의 영토 확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었거든요. 그런 세금을 전쟁을 위한 세금을 확보할 때 그 인두세 사람 머리수별로 세금을 거둔 게 있었는데 그 인두세를 납부하는 그 거부했습니다. 소로 이 사람이 인두세를 세금을 내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 세금은 전쟁을 위한 거니까 정의롭지 못하다. 즉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시민 불복종을 행사한 거의 최초의 인물이라 볼 수 있겠죠. 뭐 간디도 있지만 드워킨이라는 사람은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 즉 얘가 합헌인지 위헌인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이해될 수 있겠죠. 이 정책이 합헌이다, 위헌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헌이라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시민 불복종 운동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드워킨의 입장이고 존 롤스는 이 사람은 그냥 사회적 다수,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정의관, 즉 저스티스한 정의의 1법칙, 2법칙에 따른 여러 명, 다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정의로운 관점이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쭉 내려와서 이번에는 롤스가 중요하다 보니까 존 롤스의 시민 불복종 정당화 조건 즉 전제 조건이라 볼 수 있겠죠. 롤스가 말하는 시민 불복종의 어떤 전제 조건 첫 번째는 오픈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은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테러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니 되죠.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공익성 그리고 테러 노노 비폭력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죠. 비폭력성 폭탄을 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하다 뭐 피켓 시위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 법률과 잘못된 정책을 이제 거부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어떤 전제 조건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시민 불복종을 행하는 사람은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내가 벌 받을 걸 그 법을 위반함으로써 내가 벌을 받을 것에 대한 그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게 정당화 조건의 다섯 번째입니까? 또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수능 특강에 보니까 이게 좀 문장으로 남아 있어갖고 문장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정당화 조건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 정책, 변혁, 목적. 자, 앞에 거는 끊어서 생각해 봅시다. 존 롤스가 말하는 어떤 국가에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려면 재밌는 것은 앞에 거의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즉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라는 건 정의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나라라 최소한이라도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에서 혹은 사회에서 그 부정의한 법, 즉 정의의 1원칙 혹은 2원칙을 위반하는 그런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 정책 변혁을 목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독재국가라든지 즉 정의의 원칙이 없는 즉 전혀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거기는 정의의 원칙 자체가 없으니까 알겠죠? 정의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에 있어서 정의의 원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정의 원칙 있어야 되고 정의 원칙 1원칙 2원칙을 위반하는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 정책을 변혁시키는 목적에서 여기 나와 있는 시민 불복종이 행사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잘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한꺼번에 많이 했네요. 준법, 공리주의, 동의, 보은, 공정성, 그리고 시민 불복종 근거, thorough, the working, rules, 그리고 러스의 시민 불복종 정당화 조건, 공개적이고 공익이고 비폭력성 최후의 수단 처벌 감수, 그리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 정책 변형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